평범한 찐빵에 5가지 색을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반죽을 할 때 부안에 산들 바다가 다 들어가요. 빵 만들기엔 적합하지 않은 우리밀의 한계를 천연 재료로 극복한 김갑철 씨. 직접 만든 효소로 찐빵을 부풀리고 지역의 농산물로 건강을 입혔는데요.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자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달걀통 같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한 6개월 정도로요. 참을 1시간 이상 못 잡아봤어요. 거의 1시간, 많이 자면 2시간. 누구나 편안하게 건강하고 깨끗한 찐빵을 맛볼 수 있도록 찐빵 카페를 선보인 김갑철 대표. 작은 빵 하나에 인생을 건 15년 찐빵지기. 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안에서 찐빵을 만들고 있는 김갑철입니다. 저는 우리밀 또 우리팥으로 찐빵을 15년째 만들고 있는데요. 맛은 기본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안은 뽕, 오디 특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디와 뽕은 기본적으로 넣고요. 그리고 부안에서 나는 복분자, 부안에서 나는 모신잎, 부안에서 나는 흑미, 부안에서 나는 단호박, 그리고 부안에는 쌀로 저희가 오색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제가 배달을 이렇게 갔다 오다가 정말 그 산 쪽에 그냥 막 벌레가 들깻잎을 막 먹어가지고 그냥 정말 자연산 들깻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깻잎을 한번 저 들깻잎으로 하면 정말 좋겠다. 농약하지 않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채취에다가 제가 반죽을 했어요. 그런데 반죽을 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기분이 막 향기, 그 들깨 향 죽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딱 빵을 찌른 순간에 정말 아닌 것이 나온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다 버려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정말 많이 해왔어요. 뭐 솔잎도 갖다가 빵을 만들면 정말 향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발효하는데 그 송진이 그 발효하는데 영향을 받나 봐요. 그래서 빵이 안 올라와요. 요만하게밖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실패를,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애기 엄마가 그만 좀 하라 할 정도로 저는 했죠. 저 어젯밤에도 1시에 일 끝났어요. 팥 씻어서 담궈서 좀 해놓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찐빵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신지식인에도 선정된 김갑철 씨. 찐빵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일하며 4남매의 아빠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43 나이에 희망퇴직을 한 그는 고심 끝에 양계 위탁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닭을 그 2년 동안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키우는 과정에 제가 도로공사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한 2년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37일령 정도면 닭이 출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것이 34일령째였어요. 34일령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닭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먹을 거 다 먹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상해야 되고 변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싹 날리고도 모자라서 그 빚, 그때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 재산에다가 빚 6천만 원 저지게 된 거죠. 남자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달걀똥 같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애기들이 저희는 넷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놈은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또 막내는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때였는데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그때가 그 힘든 시기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생각을 하면 그 눈물밖에 나올 게 없더라고요. 저는 좌절할 시간이 없었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 한 달 이상 같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냥 목적 없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 찐빵이라는 그런 저거 하면 어떨까? 적은 돈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찐빵 장사를 선택한 김갑철 씨. 전국의 유명한 찐빵집을 돌아다니며 어떻게든 비법을 배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할 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고 뭐를 얼마나 넣어야 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밀가루 1kg에다가 소금을 몇 g을 넣을 것인가를 모르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30g 넣어보고 35g 넣어보고 40g 넣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맞네? 하고 했을 때 그걸 하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또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빵을 잘못 만들면 밀가루 냄새가 나거든요. 밀가루 냄새 나고 또 이게 우리가 먹었을 때 부드럽지 않고 쫀득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만의 말하자면 그 레시피가 만들어진 거죠. 그 레시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친구들이 빵 팔아도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였죠. 저희는 이 10평 정도에서 빵집을 했는데 주문을 들어와서 빵 배달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빵이 정말 먹을 수 있게끔 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쪘을 때 제 기술이 부족하니까 특히 이 구진 날씨에는 더 그래요. 빵이 막 탁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먹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상품이라고 갖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비는 오고요. 그래도 저는 그걸 포장해서 가지고 갔어요. 거기를 가지고 가서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 하면서 제가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뒤돌아올 때 막 불러요. 돈 갖고 가라고 그러는데 저 그렇게 한 게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슬펐죠. 좀 저는 그래도 괜찮죠. 저는 근데 저희 안식구는 열심히 그냥 손발이 정말 닳게 하거든요. 손발이 닳게 해서 빵을 만들어냈는데 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랬을 때 그런 마음, 그때 좌절하거나 내가 이거 못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둘이서는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이걸 어떻게든지 저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게 좀 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좌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찐빵을 만들고 맛보고 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한 4개월. 힘든 과정이었지만 김갑철 씨는 비로소 자신만의 찐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보증으로 작은 가게도 차릴 수 있었는데요.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찐빵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빵이 없어서 빵을 못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빵을 만들어 내기는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내야 되는데 빵을 못 만들어 내니까 제대로 저는 한 6개월 정도를요 잠을 1시간 이상 못 잡아봤어요. 거의 1시간, 많이 자면 2시간, 1시간을 저희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빵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또 끝나는 마무리 시간이 밤 12시가 되고 그래도 일은 안 끝나요. 그래도 끝이 없어 일이란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 발 통통 붓고 눈곱 끼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우리 부부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다는. 근데 단지 한 가지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숙성실이라든지 발효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빵을 반죽해서 냉동고다 빵을 숙성을 넣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냉동으로 넣어버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놈을 뜨거운 데다 넣어요. 이게 우리가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 갖다 찬물에 갖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 같은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맞아 떨어졌어요. 예. 제가 빵을 하루에 한 푸대 갖고도 끙끙대던 사람이 손님은 계속 찾아오시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2푸대, 3푸대, 많게는 4푸대까지도 해봤어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찐빵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인 김갑철 씨. 이런 노력 덕분에 가게는 순탄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선언하면서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핵폐기라는 그런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하면 좋은 먹거리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고객들한테, 내가 손님들한테 갚는 길은 정말 그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갚아다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눔이란 것이 너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고 이래야만이 나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빵 하나에 250원이었거든요. 밀가루 한 푸대에 돈 10,000원 정도 갔는데 흑미쌀이 8,000원 갔어요. 1kg에. 근데 그 흑미쌀을 제가 사다가 제가 빵을 만들었잖아요. 이 지금 그때 그 빵이거든요. 이 흑미집 빵이. 근데 저희 안 식구가 반대도 많이 했죠. 뭐냐면 장사는 잘 되는데 뭐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제 고집으로 제가 했고, 또 애기 엄마도 또 고집 부리면 따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웰빙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웰빙이 또 넘어서 제가 이제 그 빵에다가 이제 색을 입히기 시작했는데요. 그 색은 색소가 아닌 정말 부안에서 나는 그 자연에서, 부안은 산 좋고 바다 좋고 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내가 빵에다 색을 입혀 보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많은 시도 끝에 탄생한 오색 찐빵. 그는 이 오색 찐빵으로 특허까지 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진정한 나눔이란 생각에 그는 또 한 번 도전에 나서는데요.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몇 배나 비싼 우리 밀로 찐빵을 만들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이게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됐어요. 우리 밀은 어떻고 수입 밀은 어떻고, 근데 또 수입 팥은 어떻고 우리 팥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실질적으로 팥 같은 경우는요, 실온에다가
몇 년을 놔둬도 수입 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팥은 봄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실온에 놔두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꾸준히 생각한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밀로 빵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2007년부터 우리밀 100%로 찐빵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프랜카드를 딱 크게 해서 가게에다 딱 붙였어요. 제가 자신 있게 딱 붙이고 빵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빵을 제가 먹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딱 한마디예요. 빵이 맛이 없어요. 이 맛이 없는 빵을 단지 우리밀이라고 해서 드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글루텐이란 그런 부분이에요. 수입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100이면 우리 거에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반죽을 해서 딱 하면 뚝뚝 떨어져요. 우리밀은 차진기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채워줘야 할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죽을 할 때 정말 부 안에 산들 바다가 다 들어가요. 그것도 또 모자라서 또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효액 종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는 사과 발효액종을 쓰는데 그 발효액종을 쓰죠. 지금 빵들 만드실 때 거의 막걸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막걸리를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 쓴다는 거죠. 특이한 것이. 자연 재료로 빵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밀의 한계를 극복한 김갑철 씨. 빵에 들어가는 모든 첨가물도 천연 재료로 대체했습니다. 천일염, 곰소 염전의 소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산들바다에서 채취한 그 좋은 재료로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소금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찐빵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김갑철 대표. 그는 비싸서 그동안 망설였던 우리팥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밀에는 천연 재료를 넣어야겠다. 우리 수입밀을 안 먹으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 밀가루가 정말 좋은 밀가루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나쁜 밀가루가 아니라 오는 과정에서 문제지, 과정에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첨가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밀에다가 첨가제를 듬뿍 넣어서 만들면 도로 수입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밀에는 천연 재료를 넣어야 맞겠다. 또 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입팥 썼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손수 또 팥을 또 만들어야만이 국산 팥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2010년부터 내가 팥을 만들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재료로 팥 앙금을 만든다 해도 바로 그냥 국산 팥이니까 맛있게 만들어내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들이, 제가 가장 친하신 분도 그래요. 야, 이 팥이 더 수입 팥으로 앙금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제 것보다. 저는 고생하지. 돈 그때 당시에 국산 팥 1kg에 14,000원 갔었거든요. 그 14,000원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맛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줄기차게 계속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팥앙금을 하나 만들 때 그냥 팥 씻혀서 삶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팥 씻혀서 그걸 또 발화하려면 뭐 3, 4일 정도 걸려서, 그것도 뽕잎을 삶아서 또 발화한 팥을 넣어서 삶아서 또 이렇게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하루에 빵을 3푸대, 4푸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3푸대, 4푸대 하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부자재를 저희가 손수 만드니까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는 왜 굳이 장사 잘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하냐.
하고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죠. 근데 내 손끝에서 나오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 고객님들이 드실 때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러한 먹거리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좀 어렵고 뭐 돈 적게 벌고 그러지만 보람 있어요. 또 그만큼 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버는데 그게 큰 돈은 못 벌지만 돈은 버는데 돈을 벌면서도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고 또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사업 초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그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비법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눔. 이게 나눔은 이게 보통 사람들도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저희는요 우연한 기회에 그 나눔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배울 때 저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정말 편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조금만 도움을 받았으면. 근데 그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제가 빵을 만들다 보니까 하루에 잠 1시간, 2시간 자면서도 해보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다른 분들도 가지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저 똑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저한테 지금 배우고 해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15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빵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 15년 받은 것을 저는 몇 시간 동안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헤이 그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람뿐만 아니라 좀 그럴 때는 좀 그분이 장사를 잘하고 계시고 또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 있죠. 예. 찐빵의 고급화를 위해 솔선수범 정신으로 찐빵 카페를 운영 중인 김갑철 대표. 자신이 사랑하는 찐빵이 어떤 음식보다도 더 대접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찐빵이라 하면 뭔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찐빵 카페로 제가 문을 다시 이제 열었지만 그런 부분으로 우리 찐빵 맞으면 전통식품도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찐빵이요. 다른 맞으면 음식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협회도 없고 지금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맞으면 제빵은 학원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찐빵은 뭐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또 같이 찐빵 하시는 분들끼리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이렇게 좋은 먹거리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만이 그런 분이 하시는 분이 더 생겨날 것이고 우리 먹거리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농가들도 좀 나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정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사명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 농산물 같이 가는 우리 농가들하고 같이 가는 삶을 꼭 살고 싶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찐빵 좋아하시는 분들도 기왕이면 우리 농산물 우리 농가들이 만들어낸 농산물로 만든 것을 좀 드셨으면 그리고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요즘은 음식계 3년이면 음식 만든대요. 근데 제가 15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개만 또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맛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